반갑습니다. 위탁 판매 3년차 셀러 섬세한 머니맘입니다. 위탁 판매를 하면서 항상 조마조마했던 것은 바로 재고가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 판매를 하면서 여러 번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고, 저 또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비슷한 상품을 구해서 고객에게 이 상품이 어떻겠냐고 제시를 하면서 이런 위기를 모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이건 역시 시간이 많이 소진이 되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것들을 좀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품을 판매하는 선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조금 더 많아지면 그만큼 판매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 방법은 위탁이 아니라 사입이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탁 판매를 하면서 재고 리스크 없이 판매를 하다가 사입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고민이 여러 가지 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고 이것이 팔리지 않더라도 재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접근을 했던 위탁과는 달리 상품을 선정할 때부터 신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팔리지 않는 재고로 남게 되어 모두 저에게 리스크가 되는 방법이 바로 사입 판매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소싱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제가 사입 판매를 준비를 하면서 하게 된 방법을 네 가지에 거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의 데이터를 먼저 분석하여 이 상품의 전망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상품 분석은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 확인을 했는데, 간단하게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한번 들어와 보았는데요.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검색어 트렌드에서 우리가 이전에 한때 아이들이 많이 찾고 많이 가지고 놀았던 팝잇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한번 검색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팝잇이라고 하는 상품은 2021년 11월경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즈, 디자인, 크기 이런 면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가 되었고, 가방이라든지 액세서리 등으로 많이 사랑받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현재는 이렇게 꾸준히 우하향하는 상품으로, 현재 이 상품을 소싱해 온다면 결국에 이것들은 모두 재고로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상품은 눈오리 집게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BTS가 이 상품을 SNS에 한번 띄우게 되면서 한껏 이렇게 천장까지 치솟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꾸준히 판매가 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것이 모래놀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계절 상품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한겨울에 잠깐 이 눈오리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그것도 역시 BTS가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반짝하고 뜨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상품을 이때 반짝 뜨는 이 시기에 들여와서 소진하지 않았더라면 이것도 역시 현재까지도 계속 재고로 떠안고 있어야 될 상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입을 고려해서 판매를 해봐야 하는 상품의 그래프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꾸준히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상품으로 소싱을 하여야 우리가 점점 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었다가 점점 더 이 상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상품군에 우리의 상품을 소싱을 하게 된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것이 리뷰라든지 이런 걸로 쌓이게 되어서 계속 잘 팔리게 되는 상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상품을 잘 파는 경쟁사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잘 파는 사람들의 스토어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의 리뷰에서 힌트를 얻는 방법이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키워드를 쳐서 들어가시고요. 쇼핑이라고 하는 탭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였던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단일 상품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카테고리로 묶인 상품에서 광고는 제외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리뷰가 많이 쌓였던 상품들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묶이지 않은 상품의 리뷰를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에서 이제 리뷰를 한번 보시면 더보기로 들어가 보셔서 평점이 낮은 것,
평점 낮은 순으로 들어가 보십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 자전거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서 라이딩 중인데 음악이 끊깁니다. 자꾸 전원이 꺼집니다. 배터리도 완충했는데 계속 꺼집니다. 미디어 소리가 낮아서 통화가 안 들리고 이렇게 조용한 곳이 아니면 좀 들리기가 힘듭니다. 혼자 멈춥니다. 충전선이 고장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상품에 이렇게 1점짜리 리뷰를 준 사람들이 이러한 리뷰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 상품을 선정을 할 때 이러한 골든 이어폰이라고 하는 상품을 직접 소싱을 하게 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원이 제대로 끊기지 않고 소리가 통화를 할 때 어느 정도 잘 들리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가 혼자 스스로 멈추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샘플을 자기가 직접 활용을 해보기도 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현재 시장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격대가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39,000, 154,000, 108,000, 208,000, 54,000, 179,000, 101,000, 39,000, 168,000 이게 가격대가 뭐 10만원 이상인 것부터 5만원 이하인 것까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5만원 이하인 상품과 10만원 이상인 상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직접 경쟁사 상품을 구매를 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역시 제가 선정하고자 하는 상품의 샘플을 구매해서 테스트 해보시는 게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5만원 이하인 것처럼 약간 가성비 형태로 판매를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 가격을 5만원 정도 선까지 맞춰서 판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특별히 조금 더 성능이 뛰어난 부분이 있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하시면 10만원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셔서 판매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판매 가격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원가, 배송비, 물류비 등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가격을 산정을 할 때 마진은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저는 넣게 되었고 이렇게 해야 광고를 하거나 재고 보관을 하는데 비용을 사용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품의 셀링 포인트,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서 판매를 할 것인지를 잡아서 어떻게 판매를 할지 시뮬레이션을 그려보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위탁 판매를 했을 때는 주어진 상품과 주어진 상세 페이지 그리고 주어진 제시하는 가격으로 이 상품의 키워드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의 노출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사입이라고 하는 건 이 처음부터 상품 소싱에서부터 마케팅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컨트롤해야 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위탁으로 해서 경험을 쌓고 사입으로 넘어가야고 한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하려는 말은 결국 위탁 판매, 사입 판매 무엇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탁 판매에서 사입 판매로 넘어오실 때 최소한 이 정도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사입 판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만큼 리스크를 덜어내는 방법도 없으니까요. 저는 매출 대비 순이익이 높은 판매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입 판매로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